허니베리 있죠. 땡땡이 나무. 이 허니베리가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허니베리의 탄생 배경은 이게 원래 어때요? 갑상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 만들어진 연구를 하던 제품인데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물론이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개별 인정을 받은 유일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녹아있는 유리지방을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췌장 주변의 세포들,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를 시키고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런 곳에서도 또 관여를 하는 제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먹거리가 어때요? 많이 산성화가 되어 있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 가장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높은 게 몇 가지가 있죠, 그죠? 뭐가 있죠? 고혈압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지혈, 그 다음에 고혈당. 그래서 얘네들은 있잖아요. 항상 붙어 다니는 애들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혈당 관리나 당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인슐린 감수성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혈액 속으로 혈당이라는 게 흐르게 되죠. 이 혈당을 우리가 세포 속으로 집어넣으면 있잖아요. 여기서 혈당을 태우죠. 이 혈당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몸에 뭐가 되는 거죠?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 자, 그런데 이 에너지원인 혈당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야 되죠. 근데 세포 속으로 잘 못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어릴 때 체육 시간 있어요. 체육 시간 때 운동장에서 제가 열심히 뛰어놀아서 친구들하고, 그런데 이제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우르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교실 문이 어떻게 됐어요? 잠겨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 교실 문을 열어줘야 교실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학생들이. 자, 그러면 이 열쇠가 잠겨있으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해요. 쉽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졌다는 말은 이 문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겁거나 굉장히 오래된 문이어가지고 열기가 쉽지 않아. 삐걱삐걱 좀 힘을 써서 있잖아요. 조금 열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들어가는 속도가 어때요? 더뎌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라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졌다. 문이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커졌으면 이것을 조절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것도 또 허니베리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요.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요? 혈당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일본식 사우나 가보셨죠? 네. 그럴 때는 천만 가려져 있는 거죠. 쉽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때요? 인슐린 감수성이 커졌다. 감수성은 커져야 되고 저항성은 어때요?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해주는 것이 또 우리 허니베리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당뇨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우리 본격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방금 웃었잖아. 그래서 누가 좋다고 인정을 하냐면요. 미국에 PDR에 등재가 되어 있더라. PDR이라고 하면 미국의 의사들이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먹으면 좋겠다 하고 써주는 처방 참고집이죠.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 저희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제품은요. NSF의 로고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NSF라고 하는 것은 77억 명의 세계 인구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있죠. 세계보건기구가 있죠. 거기서 유일하게 인정을 개런티를 해주는 법인체가 바로 NSF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전 생산 라인은 NSF의 로고를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이 제품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죠. 유아 완유의 먹는 것이 곧 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게 어때요? 식약동원,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똑같다는 거죠. 누가 한 이야기예요?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매일매일 먹고 있는 먹거리의 환경은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60여 종의 미네랄, 16종류 정도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3종의 필수 지방산 등 90여 종의 영양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루 3번 식사를 잘 하시죠? 하루 3번 식사를 잘하면 배는 되게 불러요. 그런데 영양은 우리가 이만큼을 하루에 채워야 될 영양소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때요? 영양 요만큼도 차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요? 우리가 야채나 밭에 있는 작물들을 잘 먹더라도 그 속에는 많은 미네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옛날 감자에는요, 비타민 A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감자는 비타민 A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배는 부른데 영양은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 첫 번째 제 예상은요, 이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어때요? 물도 많이 오염이 돼 있죠. 저희 어릴 때는 체육 시간에 점심시간이 되면 좀 가난했던 친구들은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먹고 이것을 점심 식사로 대체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물을 지금 어때요? 돈 주고 사 먹어야 안 사 먹어요? 돈 주고 사 먹죠. 그죠? 이런 현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는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 안 썼어. 썼잖아요. 미세먼지라고 하면 머리카락 입자가요. 머리카락 굵기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입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접착이 되냐면 우리 몸에는 상피세포라는 게 있어요. 상피세포는 구강, 그 다음에 기도, 위, 장벽, 자궁 할 것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게 전부 상피세포거든요. 이 상피세포에 이게 붙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활성산소가 되고 이게 발암물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소에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환경의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때요? 흙도 많이 오염이 돼 있죠. 그죠? 땅에 많이 오염이 돼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유기농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농약을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어떤 비가 옵니까? 산성비가 오고 황산비가 오죠. 그럼 산성비가 오면은 이 산성비를 제일 좋아하는 땅 속의 중금속이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알루미늄이 산성비가 오면요,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산성비에 있잖아요. 우리 채소를 기르잖아. 거기에 흡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씻겨 나갑니까? 안 씻겨 나갑니까? 잘 안 씻겨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루미늄이라는 중금속을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먹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혈관이 있잖아요. 뇌로도 같은 혈액이죠. 자, 그런데 이 혈을 구성하는 성분을 우리가 헤모글라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헤모글라빈의 주 구성 성분이 뭔지 아세요? Fe, 철이에요, 철. 그죠? 그런데 알루미늄이라는 것은요, 철이 들어갈 자리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철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자기가 어때요? 알루미늄이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닉네임이 위조 여건을 소지한 밀항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철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알루미늄이 가득 들어가 있는 이 피가 우리 몸을 타고 그러다가 뇌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이 잘 나오지도 않고 기억이 뚝뚝뚝 끊기기도 하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죠?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더불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120세 시대를 산다는 것은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내느냐 지금부터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오염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품 첨가물, 나는 신경 써서 식품 첨가물을 먹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밖에서 김치찌개도 사 먹고 된장찌개도 사 먹고 돈가스, 햄버거, 짜장면 다 먹잖아요. 그 속에는 식품 첨가물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아질산, 나트륨, 발색제, 표백제. 우리가 분홍색 소세지 있잖아요. 햄이나 소세지. 이거를 하루에 꾸준히 50g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은 직장암이나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 먹지 않은 사람 대조군에 비해서 약 18%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 첨가물이 심각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꾸준히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을 보면요, 화학약품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프로판 가스 쓰시죠. 그리고 특히 주방장으로 한 20-30년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저희 회사의 리퀴드 클렌저나 설퍼 이런 덴톡스 제품을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이렇게 몸속에 있고 독소가 막 빠져나오면서 검은색, 빨간색 뼈도락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제품을 딱 먹였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군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어때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오염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평균 어때요? 24.69kg 정도의 식품 첨가물을 매년 먹고 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먹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세포에 뭘 일으킬까요? 변성을 일으킨다. 그죠? 잘못된 세포로 만든다는 거, 병든 세포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포가 좋아야 깨끗해야 되죠. 그리고 피가 맑아야 되죠. 그럼 기본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은 프로텍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식자재 중에 여러분 GMO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GMO가 뭐예요?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자재예요. 그럼 유전자를 변형시켜버리면 우리가 이만큼 엄청난 양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채산성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이걸 딱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이 속에는 어떤 성분이냐?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글리포세이트는 마치 중금속처럼 우리 몸에서는 어때요? 빠져나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22가지가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질병들이 있죠. 이런 질병들은요, 우리가 이 글리포세이트를 먹기 시작한 때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뭐가 쌓이죠? 독소와 염증들이 쌓여져 가더라. 톡신, 염증 인플러메이션이라고 해요. 인플러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꾸준히 쌓여가면 우리 몸을 도장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만성질병의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큰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건강한 삶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84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평균 9년 정도 병원이나 약물 신세를 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노후를 살아갈 때는 120세 시대를 살아가겠죠. 그때는 어때요? 과연 얼마 동안의 약물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될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흑표 침대, 돌표 침대도 아니고 병원에 있는 침대가 거기에 한번 눕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할 때 어때요?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내 입으로 그래서 어떤 것을 넣는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제품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오래 살다고 이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뭐로 결정이 되는 거죠? 건강과 더불어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더라. 자, 그래서 리보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그냥 우리가 오메가3가 좋아요, 크릴 오일이 좋아요, 비타민 D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회사는 뭐예요? 한번 우리 몸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클렌즈 라인을 갖고 있다는 클렌즈. 이때까지 우리 몸 씻은 적 없었죠. 클렌즈라는 것은 우리 몸에 독소나 염증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요, 이렇게 독소가 빠져나오는 장기가 7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몸의 최대 해독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간이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폐가 있죠. 그 다음에 장이 있죠. 그 다음에 콩팥이 있죠. 온몸을 타고 흐르는 혈액이 있죠. 경피도 피부가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림프가 있죠. 이 속에서 우리가 독소를 빼나가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가 이것을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독소가 좀 적게 쌓이는 사람들은 우리 클렌즈 제품을 먹으면 조금 장청소도 되고 다른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이때까지 청소가 되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걸 먹기 시작하면서 뭘 호소합니까?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가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뼈도락지가 올라온다. 이게 다 뭘까요? 그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라는 거죠. 얘들을 한번 안 빼내면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요. 데리고 살면 얘들이 저한테 효도를 하면 아니에요. 계속
세포를 변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내 몸을 청소한 적이 없으면은 일단 뭐부터 하자? 클렌저부터 하자. 그 다음에 클렌저를 하셨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모든 균형이 무너져 있죠.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뭐부터 깨지죠? 호르몬 균형도 깨지죠. 나이가 되면 들수록 여자들은 굉장히 남성화가 되죠. 남자들은 여성화가 되죠. 이게 뭐 호르몬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때요? 책 밸런스도 깨져 있고, 염분 밸런스, 폐화 밸런스, 그죠? 그 다음에 뭐 염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이런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또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 이걸 건강을 이야기하되 체계적으로 클렌저와 더불어 뭐 하자? 밸런스, 균형을 잡자. 이래놓고 어때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했을 때 우리 몸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내가 클렌저 밸런스 필드를 딱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왜 살이 안 빠지고 뭐 뽀드락지가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몸은요 피와 세포가 한번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려요. 그죠? 자,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식습관을 바꿔주고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피와 세포를 바꾸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또 먹거리를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신경 써서 우리가 조금 밀가루를 좀 자제한다든지 흰 설탕을 좀 줄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현미밥을 조금 드신다든지 이렇게 조금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선물도 많이 해. 뭐 생일이 되면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 참 없어. 이때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안 이상은 반드시 클렌저 밸런스 빌드를 통해서 우리 몸에 꼭 선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렌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몸에 이제 독소를 빼나가는데 저희 회사의 제품은요, 케미컬, 화학적인 성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간을 해독을 하는데 여러분 흑마늘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밀크시스, 엉겅퀴에서 나온 슬리마린 성분이 우리가 간 경변, 간 경화, 간 섬유증, 간이 굳어가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민들레 뿌리, 그 다음에 울금, 강황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을 페퍼민트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간을 우리가 디톡을 하는데 화학적인 성분이 단 1도 없고 저희들은 전부 어때요? 파이토케미칼.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5대 영양소는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 6대 영양소는 뭐가 들어가죠? 식이섬유. 7대 영양소는 물. 8대 영양소는 뭐라고 그래요? 파이토케미칼.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바꿔갈 수 있는 컨셉이 바로 저희 회사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퓨어 셀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황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그 유황 이야기는 그것은 광물성 유황이죠. 광물성 유황을 사람이 꼭꼭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광물성 유황을 먹어도 죽지 않는 동물이 뭐더라? 오리더라. 그래서 오리를 법제화해서 먹으면 그 황을 내 몸에 섭취를 할 수 있을 것.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풍덕이에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말하는 것은 광물성 유황이 아니고 또 동물성 유황도 있죠. 노루, 배꼽이나 소뿔에 있는 이런 성분 가지고 뭘 만들더라? 우황청심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동물성 유황이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식이유황이에요. 순수 100% 식이유황이거든요. 이 황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몇 번째 원소? 8번째 원소. 우리 몸은요,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칼슘, 그 다음에 인, 나트륨, 황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8번째 원소인데 이 황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온다는 거죠. 염증. 그래서 이 염증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황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관절염, 연골, 건강에 도움이 준다고 있잖아요. 관절염 치료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설퍼, 황이다, 식이유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식이유황은 물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셔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설퍼를 먹었을 때 조금 명현 반응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간에 열이 찬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먹게 되면
굉장히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작게 해서 점점 에스컬레이팅해서 올라갈 필요가 있더라. 그죠? 자, 그리고 몸이 맹한 사람들은 어때요? 많이 먹어도 좋습니다. 그럼 굉장히 손발도 따뜻해지고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홍삼집에 불 나는 거 아십니까? 홍삼집이 왜 불이 나는가요? 홍삼이 면역을 높여주더라. 근데 홍삼에 들어있는, 삼에 들어있는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물질이 뭐더라? 사포닌이더라. 사포닌이 뭐냐면요, 6가지 범주의 황 중에 베타황의 범주에 속하는 황을 우리가 사포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황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것을 섭취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양파, 마늘, 파 이런 데 옛날에 맵싹한 맛들이 돌죠. 그리고 카레에 있는 커큐민 성분, 마늘에 있는 알라신 이런 것들이 다 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어도 옛날같이 미네랄들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외부로부터 먹어줘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황은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뮤 황을 다 아우르는 그런 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베타 황만 보더라도 산삼에 몇십 배? 60배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바로 황입니다. 특히 이 황은요, 우리 허니베리 나오죠, 허니베리. 네. 허니베리하고 이 황을 잘 믹싱을 해서 같이 먹게 되면요, 몸에서 몰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굉장히 피부도 맑게,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황을 그냥 물에 타서 스프레이 용기에 넣고 수시로 얼굴에 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피부 건강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모발에 머리가 잘 빠지시는 이런 분들은 모발에도 좀 뿌려주시고, 드시고 뿌리고, 드시고 뿌리고, 뿌리고 드시고, 뿌리고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이 좋다 보니까 홍콩 여행해 보셨어요? 홍콩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어디를 데려갑니까? 보이차를 데려가요. 그래서 보이차를 참 먹이고 하나씩 팔아먹다가 잘 안 팔리면 제일 마지막에 꺼내는 애가 누구냐면 황을 꺼내요. 그래서 황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400g짜리를 얼마에 사는지 아세요? 32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안 사고는 안 돼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둘이서 15만 원씩 내가지고 그거를 황을 200g씩 나눕니다. 여기서 사면 되게 싼데 저희들은 100% 황을 얼마예요? 69,300원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방용으로 먹을 때는 이게 5개월, 6개월 분량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10,000원으로 내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이 황이라는 제품은요, 아까 클렌즈, 밸런스, 빌드 이야기를 했죠. 그 3가지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제품이 뭐라고요? 효설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맛이 더럽게 쓰다. 괜찮은데? 그런데 조금 먹다 보면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내가 쓰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 몸이 어떻게 되었다? 산성 안 좋고 많이 산화가 되었다. 산화돼. 많이 고생했다. 그래서 어때요? 막막 먹고 빨리 돌아오자. 그래서 이렇게 황을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단 내가 몸에 열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소량부터 올려나가자. 안 그러면 영양 반응 때문에 고생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제품 중에 커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커피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그린색이죠. 볶지 않은 커피입니다. 볶지 않은. 앞으로 있잖아요. 한 몇 년이 지나면 이 볶지 않은 커피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이슈가 될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볶지 않은 커피예요. 자, 커피에는요, 정말 우리 몸을 산화로부터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클로로겐산이 있어요. 클로로겐산이 해주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태우고 뭐 이렇게 남은 지방들이 어디로 갑니까?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잖아요. 간에 저장이 되어 있던 기름 덩어리를 혈액으로 조금씩 흘려보내거든. 그걸 우리가 글루코스라고 해요. 글루코스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 클로로겐산. 반드시 클로로겐산은 그런데 뭐가 많이 필요하지 아세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지방을 연소시킬 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커피를 드신 후에 물을 한두 잔 정도 마셔주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비엔그린이라는 제품을 먹었을 때도 물을 많이 먹는 것, 이게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피에는요,
단순하게 그린 커피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항산화 작용을 돕기 위해서 블루베리, 그다음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리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녹차에 카테킨, 사실은 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약방의 강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카테킨이 들어감으로써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합성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비타민 B 군들이 7가지, 그다음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물질? 홍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인 기능을 하나로 하는 것이 우리 커피다. 그린 커피빈 블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몸을 클렌저하는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슈퍼베리 주스들 있죠. 노니, 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사히, 퓨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밸런스를 잡고 영양을 채우는 총체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대표적인 제품을, 클렌저 제품을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왜 클렌저를 해야 되느냐? 이 혈관의 분포도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온몸의 혈관의 분포입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3개월, 6개월 빌미는 주죠. 근데 혈관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중요한 이런 곳이 한번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간도 침묵의 장기지만 혈관도 침묵의 장기인가 아세요? 80%, 90% 찼을 때까지는요, 저희들이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이게 붙어버리거나 터져버리면 어때요? 그 길로 안 이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요, 순환계 질환이에요. 혈관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가 깨끗해야 되고요. 내 혈관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포가 좋아야 되고 온몸의 독소와 염증이 빠져나가고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빨리 빼내가야 되겠죠.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빼나가기 위해서는 SOD, 슈퍼옥시드 디스뮤타제, 카타라제 이런 효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빼내는데도 반드시 우리는 그 미네랄들이 필요한 겁니다. 망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미네랄들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디톡, 독소를 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저희 회사의 컨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밸런스에 관련된 제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칼슘이라는 게 있죠. 칼슘은 나이가 35세를 넘어가잖아요. 우리 몸에는 축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속에 있는 이미 뼈나 이에 가서 뭘 빼옵니까? 칼슘을 빼와서 우리 혈액의 칼슘 농도를 맞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뼈나 이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죠.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죠. 이런 칼슘은 우리가 무슨 칼슘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뼈에서 이에서 빼오는 칼슘은 악성칼슘. 이 악성칼슘은 단점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찌꺼기가 배설이 안 됩니다. 배출이 안 돼요. 어디인가 가서 모여서 이게 돌처럼 굳어져 가요. 어디에 갈까요? 혈관에 가요. 특히 동맥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습관을 망쳐버리면 오히려 이런 악성칼슘들은 우리 몸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35세가 넘어가면. 이 자리에 거의 다 35세 넘으셨죠? 아직도 칼슘이 축적되는 사람이 보자. 제하고 몇 명 안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칼슘,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다 먹어요. 근데 주로 어떤 칼슘을 받아옵니까? 알약은 60%, 자기 질량의 60%는 영양소를 넣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부형제, 개화제, 소포제. 그래서 알약을 오래 먹었을 때는 어때요? 반드시 쉬어줘야 되죠. 간에 무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약으로 먹는 칼슘을 우리는 무슨 칼슘이라고 하냐면 탄산칼슘이라고. 탄산칼슘 또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4%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나머지 찌꺼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안 빠져나가요. 이것 또한 어때요? 우리 혈관에 가서 보이죠. 그래서 골다공증 판정을 받고 열심히 처방해 주는 대로 먹었는데 1년 뒤에 갔더니 골다공증 수치가 더 떨어졌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얼마 전에요, 병원에 한 할머니가 실려왔어요.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대요. 근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뼈가 부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게 할머니 사태가 지금 어때요? 이게 60대, 50대까지 앞당겨지고 있다는 그런 사례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라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고 가장 많아야 될 미네랄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이에요. 그죠?
산소, 수소, 탄소, 질소를 제외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아야 될 게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해주는 역할은요 되게 많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우리 몸에는요. 손가락은요, 내가 야 움직여봐 하면 여러분 손가락이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런데 심장은 잠시 멈춰볼래? 일단 멈춥니다. 막 지맘대로 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인데 심장이나 혈관들이 수축 이완하잖아요. 수축할 때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칼슘이에요. 뽑아낼 때는 마그네슘.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은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칼슘이 심장 수축하는 기능을 하기 전에 시동을 걸어주는 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분 조절이 꽤 중요하겠죠. 바닷물이 0.9%인 것처럼 우리 몸에도 있잖아요. 0.9%의 염도를 갖고 있어요. 염도가 우리가 중증 질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염도가 0.2에서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몸의 염도를 맞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 좋은 소금 드셔야 돼요. 천일염 있잖아요. 간수 뺀 거. 저희 집에는 우연 간수 뺀 소금을 먹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는 어때요? 우리가 천일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네랄 그렇죠. 미네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수축된 심장을 뽑아낼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시동을 거는 것이 칼륨이에요. 포타슘이라고 하는 칼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본격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뭐 마그네슘.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항상 뭘 이루어야 된다? 짝을 이루어야 된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역할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어때요? 뜨거운 냄비를 막 잘 덜잖아요. 이게 저희 엄마가 내공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뜨거운 걸 잘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엄마 내공이 대단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들의 영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또 무슨 작용을 할까요? 칼슘은.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내죠. 또 어떤 작용을 할까요?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듭니다. 조절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들이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때요? 즉 칼슘이다. 그런데 칼슘은 한상 칼슘을 먹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칼슘을 먹어야 되옵니까? 이온 칼슘을 드셔야 되옵니다. 이온 칼슘이 무엇이 위험입니까? 액상에 녹아서 전기 전도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온 칼슘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 칼슘은 어때요? 액상화죠. 이온 칼슘이에요. 이온 칼슘일 때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희 칼슘은요, 잠시 녹음을 막아요. 95% 이상 흡수율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과 바이타민 D, 비타민 D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88.1%는 비타민 D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잘 흡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옥상에 올라가야 돼요. 햇빛이 쨍쨍한 날 위통을 다 덮고 만세를 부르고 겨드랑이를 한 밀크선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한 30분 정도 햇빛에 확 얼굴이 바닥바닥 할 때까지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이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기미는 누가 채우지?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D를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면역을 높일 때도 비타민 D 역할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면역에도 있잖아요. 선천적인 면역을 관장하는 곳이 있고요. 후천적 면역이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후천성 면역에는요 좋은 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이 좋고요. 특히 우리가 선천 면역이잖아요. 우리가 깔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여기에는 비타민 D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데일리 빅데이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가 칼슘, 마그네슘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칼슘이 어디다? 제 회사의 칼슘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70여 종의 뭐가 들었을까요? 아연, 칼륨, 보리뿐만 아니고 미네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슘은 단순하게 칼슘 제제라기보다는 종합 미네랄 제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칼슘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더라. 뭘까요? 맛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더럽게 없더라. 근데 중요하더라. 그래서 참고 먹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리빌드 아시나요? 리빌드. 네. 리빌드를 2스푼을 넣으시고 칼슘을 한 포를 짜 넣으시고 물을 조금 넣고요. 쉐이킹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먹기도 편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또 줄 수 있냐면 여러분 불면증 앓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그죠? 자, 그런 분들은 신경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가바 합성이 잘 안 돼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빌드하고 칼슘을 드시잖아요. 굉장히 신경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다고 이걸 한 번 먹었다고 그날 확 자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꾸준히 드시게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피곤함이 덜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때요? 건강한 비결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뭐야 고민이 많아. 돈 걱정, 뭐 자식 걱정, 몸만 걱정, 뭐 나라 걱정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잠을 못 이루더라. 잠을 못 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을 자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도 칼슘하고 리빌드, 거기다가 오일을 같이 드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부족하면요, 우리 169가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애상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장 건강을 좋아야 되는 건 아시겠죠? 그죠? 우리 저희 프로바이오틱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안티바이오틱스. 안티바이오틱스는 뭡니까? 항생제예요, 항생제. 항생제는 어때요? 먹기 때문에 좋은 균, 나쁜 균 할 것 없이 우리 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애들을 데리고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면 처방전을 받아오면 좀 동네에서 잘 보는 의사들은 항생제와 함께 꼭 처방을 내려주는 게 뭐더라? 유산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죠? 왜? 좋은 균, 나쁜 균 다 죽여버리니까 유산균을 먹여가지고 균을 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바실러스는 주로 어디에서? 소장에서. 비피더스는 대장에서 활동을 하는 균주죠. 그리고 저희는 어때요? 500억 마리를 투입해놨고요. 유통기간이 끝날 무렵에도 어때요? 살아있는 유산균 몇 마리를 보증한다? 50억 마리를 개런티를 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는 500억 마리 갖고 안 되는데 1000억 마리를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어때요? 2캡슐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밸런스를 담당하는 제품이 면역을 높여주는 이뮨 비타 플러스,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메타볼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주스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고인이라는 주스가 굉장히 심적 밸런스를 맞춰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빌드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제가 이 리버퓨어를 선택하면서 제일 첫 번째 봤던 제품인데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이 회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소한 먹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규정에 의하면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이렇게 성분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쉐이크에서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발린, 티로신, 트립토판, 트레오닌, 세린, 프롤린, 페니랄라닌, 메티오닌, 라이신, 로이신, 이솔루신, 히스티딘, 그리신, 글루탐산, 시스테인, 아스파라긴산, 아르기닌, 알라닌, 몰리브덴, 여기서부터 미네랄입니다. 요오드, 뿌리, 마그네슘, 철분, 인, 칼슘, 아연, 망간, 판토펜산, 엽산, 비오틴, 나이아신, 비슬이죠. 비타민 E, D, C, B12, 시아노코발라민, 피리독신,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 티아민, 비타민 A, 다들 이런 거 보셨어요? 성분이 어느 정도 함량이 안 들어가면 여기 표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그 회사, 쉐이크를 대표하는 회사의 쉐이크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에 5분의 1에서 8분의 1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때요? 영양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쉐이크로 가장 유명한 회사, 이런 데 가보면 한 끼 기준으로 프로틴, 단백질을 9g 정도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이런 데 가면 6g, 그 다음에 11g. 저희들은 한 끼 기준으로 몇 g요? 21g의 프로틴을 섭취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인 제품이고 과학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처음 R&D가 되면서 딱 나오더라도 어때요?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때요? 아주 오래전에 R&D가 되어 있었다. 이거는 놀랄 일이에요.
이 회사는요, 우리 몸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회사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식사를 대체할 때 좋은 제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밀라를 한 스푼을 딱 식사할 때 한 스푼을 다 드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밀라에는요, 이 완전식품이거든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을 완전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밀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 중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필수 오메가3. 지방산. 필수. 필수 지방산. 우리가 필수 지방산을 뭐라고 합니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7, 오메가9이죠. 자,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뭐로 합성이 됩니까? 알파 리놀렌산으로 합성이 돼요. 6는 감마 리놀렌산이죠. 근데 보통 오메가3를 그 회사의 대표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말할 때 한 번 먹을 때 보통 미리그램 단위의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DHA, EPA가 얼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회사 이 밀라를 그죠? 한 끼 식사 양만큼 탁 넣었을 때 오메가3를 한 몇 미리그램 정도 섭취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미리그램 단위가 아니고 3g입니다. 3g. 어마어마하죠. 오메가6는 1g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식물성 오메가3를 먹게 되면 동물성 연어보다 무려 8배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물성 오메가3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죠. 첫 번째 어때요? 혈중 뭘 개선할 수 있다? 중성지질. 그 다음에 혈액 개선할 수 있다. 우리가 어때요? 나이가 혈관도 노쇠하다 보면 이 간 하부원에 퇴적이 되는 것처럼 이런 기름기가 쌓이죠. 이걸 우리가 쉽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HDL이 있고요. LDL이 있죠. HDL은 High Density Lipoprotein. 이거는 간으로 가서 담즙을 생산하는 굉장히 순기능적인 요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이에요. 그래서 이 LDL을 그죠? 혈액을 깨끗하게 개선을 해주는 것도 식물성 오메가3가 해주는 역할이다. 여기에는 또 뭐도 풍부하겠습니까? 식이섬유도 풍부하죠. 그래서 쌀이 피자로 세게 상처가 날 정도로 확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장 속에 있는 기름기를 씻어나가는 것이 바로 식물성 오메가3와 식이섬유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제 같은 경우는 림피오 2스푼, 그 다음 밀라 1스푼, 그 다음에 에너지 멀티비타민을 한 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멀티비타민은요, 보시면은 굉장히 성분이 높죠. 권장량의 100%, 500%, 833%, 1000%, 2000%, 1417% 이렇게 들어가 있죠. 비타민 함량도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더라?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더라. 우리가 아미노산을 뭐라고 합니까? 효소의 원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료가 우리 몸에서 효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합성을 할 때 조효소가 필요하죠. 조효소. 도움을 주는. 이게 타는 물질이라면 태우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반드시 뭘 하고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요?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하고 먹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제품은요, 멀티비타민에는 이렇게 아미노산이 탑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생각 위해서 림피오를 2스푼, 밀라를 1스푼, 그 다음에 에너지 멀티비타민을 1포, 그 다음에 칼슘도 1포, 그리고 후르치엔 파이버 플러스 식이섬유죠. 불용성, 수용성이다. 그거를 2분의 1스푼 딱 넣고 쉐이킹을 해서 딱 먹잖아요. 그게 아침 식사예요. 그렇게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외우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제 카톡에 그 프로필 사진 딱 눌러보면요, 식사 방법이 딱 적혀져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데일리 빌드. 이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데일리 빌드 매니아들이 꽤 많죠, 그죠? 데일리 빌드에는요, 우리가 슈퍼플루시라고 불리는 아사히, 노니, 고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때요? 해조류가 6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피루리나도 들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스피루리나는 왜 유명해지냐면 미국 나사에서 우주 탐사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골밀도가 다 떨어져 있더라. 왜?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물질이 없을까? 그게 바로 뭐더라? 스피루리나. 여기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루리나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우리 데일리빌드예요. 해조류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16종류, 그 다음에 항산화 블렌드고요. 밀크시슬 산사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 B, C, D가 총망라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닉네임이 있죠. 마시는 뭐? 링거. 마시는 링거다. 이렇게 닉네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마이셀화, 공법, 이게 액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액상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흡수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흡수가 높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서 제품은 뭐더라? 전부 다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 우리 몸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 회사 제품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희 회사의 컨셉은 일반적으로 이 영양소를 드세요 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이거 세 가지 외워가세요. 첫 번째 뭐? 클렌즈.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런스. 세 번째 빌드. 이 세 가지 영역을 함께 아울러야만이 우리 몸은 뭘 하더라?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알칼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화학적인 것은 단 1도 안 들어가. 없더라. 전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파이토케미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사히 노니고지는 와일드 하베스트 야생으로 추출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허니베리 있죠? 허니베리도 와일드 하베스트입니다. 야생입니다. 야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니베리는 여러 가지 제품하고 굉장히 믹싱이 잘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허니베리 플러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하고 같이 드시면 될까요? 그렇죠. 퓨어리버. 그 다음에 또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유산균. 허니베리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 피부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허니베리 플러스 설퍼. 그럼 글루타치온이 분비가 되는 거죠. 기타 등등 모든 제품하고 믹싱을 했을 때 가장 극대화된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니베리를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상은 일찍 주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마 내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했을 때 프로모션 걸린 거 아시죠? 네. 언박싱을 누가 예쁘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0명을 추첨해가지고 또 한 박스 공짜로 받는 거죠. 저는 그 모든 포를 낱개로 입에 다물고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미리 알려줬어. 그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저희 회사의 포렌스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건강이고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 찾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한 20분 쉬었다가 이제 5시에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 장애가 있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저희 회사는요 뭐 강제 사항이 잘 없어요. 우리가 대학 학생들은 초중고를 다닐 때는 어때요? 강제로 들어야 되는 거죠. 대학생 때는 어때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참석하셔도 되고요. 나는 아니다. 집에 가서 빨리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해야 되겠다. 그럼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들으실 분들은 5시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